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짙은 녹색을 보이면서 비교적 꽤 큰 이런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특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3%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증시도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체크를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미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날만 해도 피바다로 흘렀던 이 미증시가 이제 간밤에는 이런 밝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좀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2%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날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날이 이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2%가 넘는 하락을 또 보이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이렇게 플러스 2%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뭐 코인 시장, 미증시 할 것 없이 모두 다 또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좀 기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이 상승 시그널로 봤던 그 세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제가 이 영상이죠. 이번 주 월요일 현재 운전수는 세력임을 증명했다.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에도 세력들의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CME 갭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CME 거래소가 개장하기 한두 시간 전에 이런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거래소가 개장을 하게 되면 또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의도적인 이런 가격을 좀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개장 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, 그리고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지금 이때죠. 보시는 것처럼 이 CME 거래소가 개장하기 얼마 앞서서 이런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또 CME 갭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CME 갭이 발생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 좀 눌러준 다음에 이 CME 거래소가 개장한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됐었던 건데요. 그래서 CME 갭을 발생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상승 시그널의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였었죠.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전환점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 미증시가 좀 따라오는 그런 그림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그 세 번째가 요 달러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22년 4월 이후 요 강력했던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 달러 지수가 3년 만에 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비트코인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상승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데 간밤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에 꽤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상승에서 또 하나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어제 탈방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장에 그 시황 분석글을 올렸을 때가 이제 미 증시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한 90K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,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 이미지를 첨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제 이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200일선을 넘게 되면서 현재 가격이 한 90K를 보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 목표로는 요 121선인 91.7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 92K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런데 이 92K가
한때는 엄청 강력했던 지지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92K의 그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렇다면 왜 이 92K의 지지대가 좀 중요했느냐,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이미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요 연두색 요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요 선이거든요. 지금 요 선이 92K 지지대인데, 요때 그러니까 미 대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 후에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92K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11월 달부터 요때가 이제 2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동안 상당한 이 지지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약세 구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요 90K를 찍었을 때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요 90K를 찍은 게 얼마 만이냐, 요때더라고요. 그래서 요때가 지금 3월 7일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보름 만에 요 90K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채차 이 92K 위로 올라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,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던 만큼 이 92K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완벽한 추세 전환의 그 상승에 좀 돌입으로 볼 수 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, 이것을 보시면 간밤에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200일선도 뚫고 121선도 뚫고 이 92K도 넘어서면서 이 주요 지지 구간에 단숨에 진입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저도 여기 이 92K를 한 번에 뚫을 것으로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92K의 지지대가 한때는 또 강한 지지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요것이 하방으로 올라올 때는 좀 강한 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방에 뚫게 된 것인데,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좀 가능하게 됐느냐? 그러면 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5분봉 보시면 요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월요일날 CME 거래소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이런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계속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요때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. 지금 그때 그 시간이 6시 반이 좀 지나서 6시 45분쯤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실리면서 이런 슈팅이 나왔었는데, 그러면서 지금 91K에 있다가 92K도 한 번에 넘고 또 93K도 넘어서면서 지금 94K 가까이, 그래서 93.9K까지 터치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이런 슈팅이 나오게 됐느냐? 그러면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, 이 기사가 지금 오늘 아침 오전 6시 34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파월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가 대중 관세율은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파월 해고에 생각이 없다, 요것이 제가 왜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,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며칠간 파월한테 뭐라고 했었냐면, 이 파월이 좀 너무 늦다,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려는 좀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뭐 이런 조롱 섞인 발언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파월 입장에서는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, 아마 그 모습이 가장 좀 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물러서게 되면서 이 파월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파월 입장에서도 이제 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이 유연하게 생각할 여지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언이 파월이 금리 인하를 좀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그리고 이 대중 관세율, 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뭐라고 했었냐면, 지난번 그때가 한 4월 10일이었나요?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트럼프의 한계점은 이미 드러나게 된 것이고,
약점이 노출된 만큼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상이 진행될수록 이것이 호재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도 드렸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복합적인 소식이 요 6시 반쯤에 나오게 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CME 차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런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갭 간의 그 가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. 91.6K에서 93.7K까지 이렇게 갭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CME 갭은 주말 동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?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제 보통 이 주말 동안에 휴장을 하면서 그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1시간 동안 이 휴장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시카고 시간으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이 CME 거래소가 휴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휴장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이 CME 거래소가 휴장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휴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슈팅이 나온 그 시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시 45분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 6시부터 7시까지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이 CME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갭이 또 발생한 만큼 이 갭을 또 채우러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열리지 않았나 이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ME 갭 같은 경우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법칙이나 룰 같은 의무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집단적인 심리적 불안감이 또 형성되게 됨으로써 하락을 또 유도하는 하나의 현상이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런 하락을 걱정해야 될까?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 바로 이 이미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때가 이제 작년 9월, 10월, 11월 그때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이때 11월까지 무려 7개월이라는 역대급 오래 걸린 이 조정장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조정장을 끝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조정장을 끝냈었느냐? 보시는 것처럼 상승 후 약조정, 상승 후 약조정, 상승 후 약조정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확실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단단하게 올랐던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상승도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승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처럼 상승 후 약조정, 상승 후 약조정 이런 패턴이 더 단단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다시 이 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이 최근 한 4일간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쯤 위치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약조정이 나와가지고 이 92K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92K를 지금 확실히 좀 지지를 받는지 그것을 또 확인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갭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렇다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저도 몰라요. 다만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약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이 지지를 확인하면서 단단하게 오를 수 있는 그 발판이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가자.
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는 항상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. 그래서 뭐 막 떨어진다고 했을 때 곡소리 좀 내지 말고 멘탈 잡고 좀 가자. 이 부분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또 드려오기도 했었습니다. 뭐 여러분도 이제는 좀 느끼셨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멘탈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결국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.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뭐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과정 속에도 정말 또 쉽지 않은 구간이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또 반복이 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멘탈 잡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